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선생님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불교 미술을 바탕으로 불화랑 단청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정현입니다. 네, 요즘 최근에 많이 바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일 하고 계실까요? 네, 저희의 대표 궁궐 경복궁에서 흥복전이라는 건물을 복원을 2019년도에 했습니다. 그거를 전통 소재 재료로, 안료로 복원하는 단청을 맡아서 총괄 책임으로 해서 1년 프로젝트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즘 경복궁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밖에서, 야외에서? 경복궁 권역 안에서 네. 예, 이제 컨테이너로 가설 사무소 만들고 예, 그래서 이제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인데 힘드시겠어요. 굉장히 더웠습니다. 거기가 흥복전이 모래바닥이라 네. 빛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다 그래서 반사해서. 예, 완전 다 탔습니다. 여기 예. 시계 자국도 나셨어요. 근데 오늘 시계를 깜빡 잊고 안 끼고 와서 세상에 너무 고생 네, 많으시네요. 빛이 엄청 세더라고요. 그늘도 없고. 근데 너무 영광이실 것 같아요. 경복궁을 이렇게 네. 손보시는 일을 맡으신 어떤 소감은 어떠셨을까요? 저희는 사찰 위주로 단청을 하다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예, 전궁이라고 할 수 있는 경복궁에서 이제 전통 소재 단청을 처음부터 끝까지 백골집을 댐으로 부분 보수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하는 거는 이제부터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맡았다는 거는 굉장히 부처님이 준 커다란 예,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너무 신기해요. 사실 저는 어릴 때 불화를 사람이 그렸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네. 너무 정교하고 완벽한, 제 눈에는 완벽한 선들의 향연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이런 불화를 언제 처음 접하셨고 어떤 계기로 해서 전공까지 하시고 또 전공에서 끝나지 않고 그걸로 이렇게 계속 작업 활동을 하시게 됐는지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그거는 저희 그 집안 분위기 때문에 제가 동국대 불교미술과를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가 됐는데 저희 할머니, 친할머니 때부터 굉장히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 어머니가 종교가 없으셨는데 자연히 이어받아가지고 불교에 입문을 하셔서 제 어렸을 때 기억은 새벽마다 천수경 읽고 그 108배 하고 이게 새벽에 그 일과였거든요. 그래서 절에 가시고 쉬는 시간마다 여기에 저랑 동생이랑 이제 800에 해서 불교 설화, 옛날에 불교에 어떤 일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자랐어요. 그리고 놀러 가는 건 다 절이었어요. 네. 그리고 스님들도 집에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그 불교가 어렵지도 않았고 불화를 제가 무섭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단청도 그렇고 굉장히 친숙하게 다가왔는데 이제 어떤 계기로 인해서 미대 입시를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미대 입시라는 책에 저희 과 소개가 나온 거예요. 뭐 동국대학교 불교미술과에 대한 소개가 나와서 아, 이런 과가 있구나. 그래서 마음속에 담아놨다가 이제 입시할 때 제가 여기 가겠다고 네, 궁금하기도 했고 그래서 여기 가겠다고 우선 제가 선택을 했어요. 근데 제가 수채여가지고 적성에 안 맞았기 때문에 디자인처럼 딱딱 떨어지는 그림을 적성에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가서 재수할 생각이 처음에는 있었는데 가서 했더니 너무 적성에 잘 맞더라고요. 그 불화가 생각보다 디자인적으로 면을 칠할 때 얼룩 없이 깨끗이 칠하고 그라데이션이라고 부르는 그 디자인에서 발임을 해야 되고 선도 일직선으로 철선묘를 써야 되고 그런 것들이 디자인적 요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 적성에는 디자인이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잘해서 바꿀 생각도 안 하고 예, 이게 너무 재밌게 여태까지 왔습니다. 아, 진짜 대단하시네요. 제가 듣기로는 전통 기법을 이제 학교에서 많이 배우신 다음에 그거를 이제 재해석하시는 걸로 유명하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신 계기가 또 있을까요? 생각보다 주변에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종교의 벽을 제가 너무 많이 느끼는 일이 많아서
제가 예를 들어 고려불화로 차분한 색감으로 친구한테 선물을 줬는데 선제동자였어요. 불교색도 별로 없는 거라 제가 줬는데 그 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네. 무슨 이런 무당 그림을 가져왔냐고. 그래서 바로 받은 일도 있고 네. 그리고 보일러 고치고 온 사람이 불화 그린다고 나한테 교회 다니라고 설득을 하고 가고 그런 일들이 제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다가서기에는 이 불화가 이 색이라는 게 굉장히 우선적으로 거부감을 느끼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금리나 아니면 그 옷지박탕의 먹으로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 종이에다가 하거나 이래서 그 색을 뺀 작업을 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더 그 호응이 좋더라고요. 네. 그 거부감에 대한 그 간극이 줄었어요. 네. 그리고 공모전도 그렇고 일반 개인전도 그렇고 제가 색을 뺀 작업을 많이 하고 대신 색을 빼면 오히려 좀 단조로울 수 있기 때문에 큐빅을 이용을 해서 그것도 색깔 큐빅도 아니고 네. 그냥 하얀 기본 큐빅을 이용해서 가까이 봤을 때는 과하면 안 되거든요. 반짝반짝하면서 단톤이지만 약간의 디테일도 주고 그리고 만약에 금을 사용했으면 금분도 사용하고 금박도 사용해서 그 표면의 그 재질이 다르거든요. 그것도 이용을 해서 단색이지만 그 안에서도 지루하지 않고 묻히지 않게 하는 거를 계속 연구하고 그렇게 작업을 해왔습니다. 고려 불화를 학생 때 많이 그리셨고 작가로 본격 활동하실 때는 조선 불화를 더 관심이 있다고 하셨었는데 그 차이가 있나요? 저희는 잘 모르겠어서요. 보통 지금 남아있는 고려불화는 저희가 생각하는 부처님 뒤에 모시는 그 예배용 그림이 아니고 개인 원당이라고 해서요. 그 고려시대 때는 개인이 불당 같은 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네. 거기에 봉안하는 용도여서 크기도 작고 인물 하나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구도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의 불화의 최고는 고려불화니까 고려불화가 최고지. 고려불화의 그 죽은 색감, 차분한 색감 그거를 저희가 재현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색에 대한 아름다움이 있더라고요. 색에 대한 아름다움은 조선불화에 더 많이 잘 남아있고 대신 군도 형식이다 보니까 표현 기법도 굉장히 재밌고요. 그리고 어떤 주제로 저희가 이제 절에서 의뢰를 받아서 탱화를 작업을 할 때 이 주제에 맞춰서 등장인물도 어느 정도 다 나와 있거든요. 저희 불화는 어려운 건 텍스트에 의거해서 불경에 의거해가지고 그대로 표현을 해야 돼요. 저희가 창작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인물은 정해져 있지만 구도랑 그 분위기 같은 건 저희 작가들이 내는 거거든요. 오히려 고려불화는 저희가 그 작가들의 감각이 없어도 구성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요. 1분, 3분, 9분 이렇게 해가지고 대칭을 나누면 되니까. 근데 조선불화는 어렵거든요. 생각보다 이게 구성하는 게 네. 숙련돼야 되고 눈도 많이 봐야 되고 감각이 훨씬 많이 필요한 거라 하면 할수록 이제 조선불화가 훨씬 어렵고 고려불화는 어느 정도 다 재현을 할 수가 있는데 조선불화는 종류도 워낙 많고 색감에 대한 그 뭐 시대별로 다 나눠지거든요. 그거에 대한 분위기, 지역별, 화사별 이런 게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훨씬 기법적으로나 뭐 응용할 수 있는 것도 많고요. 그게 좀 더 재밌더라고요. 해도 정복이 안 된다 그래야 되나? 네. 조선 불화가 작가님이 성장하시기에는 더 이제 하면 할수록 도전할 게 많다.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려운 걸 또 즐거워하시네요. 지금 표정이 얘기하시면서 이거 너무 재밌어. 약간 이런 게 보이시는 것 같아요. 한국 미술의 한 부분이잖아요. 불화가. 그럼 이 불화가 또 거꾸로 한국 미술에 기여한 어떤 역할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또 뭐가 있을까요? 불화가 우리가 저희 문화재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불교 문화재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거는 편파적으로 종교라고 해석하지 말고 저희 역사에서 불교가 가지고 있던 그 국교로서 가지고 있던 그 힘도 세고 회화기법 중에서는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는 그 커다란 그 한 장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혹자는 불화는 이제 종교 미술이니까
이걸 왜 그리는지, 이거를 그리면 뭐 무당 그림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요새는 약간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긴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불화에 대한 설명도 하고, 그래서 이게 전통 회화에 대한 관심이 젊은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민화하시는 분들이 재료도 그렇고 기법이 배울 게 많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민화하시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마지막에는 불화를 배우고 싶어 하세요. 한국 문화를 접하다 보니까 단청이나 불화가 궁금하다고 그냥 배우러 오세요. 해외적으로도 이게 한국에 대한 그 위상이 높아져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한국 전통 미술을 명맥을 계속 이어주는 역할을 불화가 네. 엄청 크게 한 거네요. 네. 일단 색도 그렇지만 저 선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저 선들을 이렇게 작업하시다 보면 스님들이 참선하시듯이 선정해 드실 것 같다는 생각, 그리고 저게 보통 힘과 인내력으로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의 수행 작업의 하나이실 것 같은데 그런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시다가? 네, 불화를 입문해서도 그렇고 쭉 이 사람이 잘한다 못한다 판단하는 게 그 선이에요. 그래서 사경도 그렇고 저희가 인물을 그대로 하는 것도 수행의 한 방법이잖아요. 저희가 선을 연습을 하는데 색깔 칠할 때보다 선을 할 때 몰입감과 환심이 훨씬 더 많이 느껴지거든요. 색은 이렇게 칠해도 되는데 선은 숨을 잠시 멈춰야 돼요. 그리고 엄청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철선묘라고 해서 이게 철선처럼 고른 선을 내는 게 기술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손에 같은 힘을 주고 이렇게 긋는 거를 계속 연습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숨도 잠시 멈추고 집중을 하기 때문에 색깔을 칠할 때보다는 선을 그을 때 그런 집중력과 몰입감과 그 선정에 들은 그런 기분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 그러면 선을 잘 긋기 위해서 어느 정도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들어가자마자 불화를 하면 1순위가 이제 선묘 연습이에요. 그래서 같은 힘을 주면서 같은 굵기의 선을 긋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 힘을 줘서 이렇게 삐치는 거. 삐치는 것도 그 정두섬이라 그래서 이제 몸머리에 그 쥐꼬리처럼 이렇게 얇게 빼는 게 있고, 아니면 이렇게 찍어가지고 끝내는 게 있고, 몇 가지 선이 있거든요. 그것부터 익히는 게 1순위고, 그게 앞으로 계속 무슨 작품을 하던 선이 좋으면 이 사람은 좋은 건데, 제가 해봤더니 네. 어느 정도는 이제 철선이 돼요. 근데 이게 나중에 약간은 달라도 이 경지가 지나면 이게 춤을 추듯이 이제 막 가더라고요. 근데 그 경지까지 이르면 그게 근데 보는 사람이 이거는 철선처럼 두껍고 되게 굵기가 같지 않아도 요 필력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 지나면 그렇게 또 변하더라고요. 와. 네, 저희 선생님도 그렇고. 네.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불화에 좀 관심이 있거나 그러면 어떻게 좀 접해서 일반인들이 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보통은 사찰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는 그 국가무형문화재 불화장 그 임석한 선생님 이수자인데 거기서도 전수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어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거기 있는 수업도 들으면서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한다고 인정받으신 그쪽 계보로 하는 게 어느 정도 전통에 가까운 그 방법이지 않을까 싶고요. 생각보다는 많이 없는데 또 찾아보면 있습니다. 네, 찾아보시면. 네. 그리고 그 대학교는 동국대학교가 있고 그 부여에 있는 전통문화대학교의 전통미술공예학과가 불화도 배우고 초상화도 배우고 네. 공중회화도 배우고 동국대학교는 불화 중심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영화에서 정말 많은 그 전통이 소개가 됐어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우리는 항상 당연하게 생각했던 건데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고 있어서 거기에 보면은 민화를 그 바탕으로 했던 호랑이랑 까치도 나오고 갓도 쓰고 단청도 나오고 기왓장도 나오고 요즘 심지어 그 루미랑 진우가 얘기를 나눴던 그 성북동에 있는 성곽 거기에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와서 사진을 찍는데요. 그래서 이 불교 미술, 이 전통 미술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외국에서도 조선불화보다는 1순위로 생각하는 게 고려불화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작가마다 다르겠지만 고려불화를 재현하는 것도 저희가 이렇게 아예 등한시해서는 안 되고 전통 기법을 가지고 고려불화를 제작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거를 이용해서 뭐 선이나 뭐 목선이나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를 요소 뜯어서 저희가 부처님이지만 뭐 정병만 아니면 뭐 선제동자만 네. 뭐 연꽃만 이렇게 뭐 새만 네.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저희가 아니면 뭐 문양이라던가 이렇게 네. 나눠서 발전시키는 방향도 저는 굉장히 좋고, 우리나라에서도 그거는 종교를 떠나서 이게 전통 문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니까 네. 발전을 빨리 시키려면 그렇게도 해야 되고요. 네. 불화도 하지만 이거 전통은 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불화에 굉장히 사실은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림을 보면은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네. 이런 이야기 공부도 다 하시는 걸까요? 저희가 생각보다 불화랑 단청을 다 이해하려면 어렵거든요. 네. 불화는 부처님 일대기는 그냥 기본이고, 전각별로 부처님이 굉장히 종류가 많기 때문에, 대승불교이기 때문에요. 그에 맞는 협시보살, 어떤 인물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들어가고 역사적으로 어떻게 흘러왔다. 그리고 뭐 단청 같은 경우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단청 등급이 있고 어떻게 단청이 들어가야 되고, 그것까지 굉장히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교도 이론도 알아야 되고, 네. 예, 왜냐하면 불경을 알아야 저희가 불화를 그리니까. 그리고 그런 수업을 저희는 막상 사회에 나와서 혼자 하려면 힘들거든요. 근데 저희는 4년 동안 계속 순차적으로 이 커리큘럼이 배우게 돼 있어서, 저는 이제 학교만 다니고 졸업을 하면서 모든 게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다 융합돼서 이해를 했고요. 실제적으로 나와서 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밖에서 불화를 접하고 이제 다 습득을 하시려면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너무 많은 걸 알아야 되니까. 네. 근데 개인적으로 하는 건 좀 힘든 것 같고, 저 학교에서 저는 배웠기 때문에 모든 걸 이해하고. 학교가 잘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네요. 예. 착착 시스템 있게. 네. 종교와 전통 미술까지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은 아마 이거 전통을 기반으로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을 해서 또 사업의 영향을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거는 굉장히 저희가 발전성이 있는 직업이고요. 전통을 이어받으려고 생각을 하면 그것도 필요하지만, 제가 옛날부터 생각을 한 아이디어는, 저희가 작가가 있으면 그 입주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그러면 저희 불교 작가도 총무원이나 이런 데서 그거를 마련을 해줘서 네. 전시를 하거나 네. 아니면 그거를 뭐 알려준거나 뭐 몇 작품을 사서 뭐 홍보를 하거나, 불교미술 작가에 대한 이 홍보를 네. 나라에서는 종교적이라고 힘든데,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조계종에서는 해주면 저희가 조금 살아가는데, 네. 그리고 이름을 알리는데, 네. 그리고 불교 미술을 널리 포교하는데 좀 좋지 않을까 해서 바람이 있다면 약간 총무원에서 저희 그 불교 미술 작가를 약간 지원할 수 있는, 공모전뿐만이 아니고 아니면 공모전에서 상 타는 사람을 할 수가 있고, 그렇죠. 예, 그런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저희 불화가 맥이 끊기지 않게, 저 처음에 시작할 때랑 지금이랑 분위기가 너무 많이 달라서 네. 조계종 총무원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저희가 맥도 끊기지 않고 인재들이 힘들어서 다른 일로 빠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네, 항상 옛날부터 생각을 했어요. 네,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예, 근데 어디 얘기할 데가 없어서 네. 안 했는데, 저희도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 불화가 네. 사실은 종교적인 의미 있지만 그걸 떠나서도 한국 미술 작품으로서도 너무 중요하고, 한국의 명맥을 이어온 작품으로서도 너무 중요하고, 불교적인 스토리를 담은 포교용으로도 너무 중요하니까 자부심을 갖고 이것을 어떤 우리가 순수 예술의 관점에서 바라봐서 해외에 널리 알리는 역할을 나라가 안 해주면 우리 종단이라도 먼저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네, 우리나라가 유명해진 게 K 문화잖아요. 네. 그럼 불교를 알리려면 문화로 접근을 해야 돼요. 네. 불교 이론을 가도
문화로 접근을 해야 네. 되고 그래야 훨씬 빠르고 호응이 좋습니다. 근데 그렇죠. 그거를 조금 더 활성화해 주시면, 그리고 또 하나 더 생각하고 있는 거는 네. 저희가 색을 이용을 하는 것도 색에 대한 치료법도 있거든요. 아, 저는 이제 뭐 앞으로의 계획인데 색채 심리 같은 것도 불화를 통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단청은 같은 문양이 반복되니까 만다라랑도 연관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색채 심리, 그러니까 요새는 치유로 많이 가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명상도 하지만 명상도 하고 그 뒤에 색으로도 치료를 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도 만들면 좋아서, 색채 심리나 아니면 치유 같은 것도 색이나 불화나 단청으로 할 수 있는 요 자격증을 뭐 종단에서 만든다든가 그 인력을 이용을 하면 지금 일반 사람들한테 다가설 수 있는 거는 치유예요. 네. 요새 사람들은 맞습니다.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외국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가 문화가 있잖아요. 향으로 네. 코로 쐬고 네. 그리고 음악으로, 불교 음악으로 틀어주면서 네. 불교 그림을 그리는 이 프로그램은 우리 현실 시대의 어떤 포교보다 더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좀 발전시켰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선생님 그 작품 2개 좀 설명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네. 지금 저는 이 2작품이 너무 눈에 들어왔어요. 작업실에 오니까. 네. 네,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고려 시대 때에 있는 열반도, 색깔이 있는 열반도예요. 그리고 크기도 한 요 정도 네. 직사각형 되는 건데, 네. 저는 이거 지금 엽서가 잘려서 그런데 네. 약간 정사각형으로 우선 구성을 했고, 이거 채색을 빼고 어떻게 집중을 할 수 있는가를 연구를 했어요. 그냥 일반적인 선으로는 좀 약할 것 같고, 저희가 그 조선시대 때 화가 이상자가 그린 관음보살이 있는데, 그 보살이 이렇게 한국학적인 동양화적인 선을 쓰면서 음영을 줬습니다. 그래서 요구에 착안을 해서 고려불화 도상으로 갔다가 이게 그 관음보살도 느낌을 내려고 했어요. 그리고 요거는 부처님이 돌아가셨을 당시의 모습이고, 여기 양옆은 전후 사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다 같은 톤으로 하면 저희가 이게 안 그래도 주제군이라는 게 있고 부주제군이라는 게 그림엔 항상 존재를 하는데, 그럼 다 묻혀버리기 때문에 주제군은 조금 더 강조하고자 먹선을 좀 진하게 했고, 양쪽은 전후 얘기니까 먹선에 그 농담을 조절을 해서 네. 얼핏 보기에는 단톤이라 차분하지만 거기서도 주제군이 부각될 수 있게, 그리고 살색을 안 칠하면, 예, 저희가 살색은 칠했거든요. 네. 살색을 안 칠하면 오히려 더 단순할 수도 있어서 눈, 코, 입, 뭐 표정 이런 걸 표현하려면 좀 그 살색은 제가 칠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또 인물 표현, 뭐 이게 표정이나 이런 거는 좀 더 디테일을 살리고자 같은 톤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요거를 제가 네. 계획해서 구상해서 작품을 했고요. 네. 요거는 너무나 유명한 건데, 도갑사에 모셔져 있던 32 관세음보살 32 응신도라는 그림인데, 이거는 그 임진왜란 정도에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일본에서 이게 그 공개가 돼가지고 저희가 대거 갔다 왔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이걸 실제로 보면 이거보다 약간 화면이 노란데, 도갑사 월출산에 이게 산세고요. 이거 옆에 써 있는데 화원이, 궁중 화원이 그렸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님이 근기에 맞춰서 이 대상에 맞춰서 몸을 바꿔서 나타나셔서 네. 뭐 교화를 한다는 얘기와 재난구제 얘기, 그리고 크게 2개로 나누어서 얘기가 돼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하나 다 나눠서 한번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해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화원이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 산수 산수하네요. 느낌이 네. 나요. 그래서 예뻐요. 굉장히 부드럽고 네. 그래서 불화의 그 강한 느낌은 좀 없습니다. 제가 약간 수정이라 그러면 제 생각을 넣어서 그린 거는, 이 위에 이 화불들이 네. 굉장히 같은 진한 채색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제 눈에는 이거를 제가 판단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기가 주제인데 여기에 자꾸 시선이 가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아요. 여기를 제가 의도적으로 요 윗분들은 좀 약간 채색을 담하게 했습니다. 예, 칠하지 않고 그냥 음영으로만 표현을 네. 했거든요. 그래서 주제군이 조금 더 부각될 수 있게 그렇게 제가 앞뒤로 채색을 한 다음에 이게 산수를 굉장히 맑게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일반 저희가 쓰는 물감은 약간 탁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건 염료를 이용을 해서 몇 가지 염료를 이용을 해서 음영을 넣고 색을 탁하지 않게 발현하려고 굉장히 그 산수의 색감에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진짜 멀리서 봐도 너무 예쁩니다. 근데 이 그림 그리실 때 에피소드가 있으셨다 그러던데. 네. 이 그림은 이제 스케치를 준비를 하다가 이제 제가 결혼하고 저희 아기가 생겼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아기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거든요. 이렇게 그럼요. 매달려야 되는지 몰랐는데 굉장히 매달려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아예 대지도 못하고 있다가 이게 복귀작으로 한 18개월 됐을 때 복귀작으로 이 그림을 선택을 해서 우리 애가 막 엄마 열어줘 했는데도 제가 이렇게 문 닫아가면서 어느 정도 시간은 줘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몇 시간 딱 두고 이 작품을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육아만 하지 않고 불교 미술 세계에 다시 발 딛게 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시작으로 이제 계속 그림을 그렸고요. 너무 각별한 의미가 있으시겠네요. 네, 굉장히 마음 짠한 그림. 이 그림만 보시면 약간 네. 그때 당시 생각이 네, 나시겠어요. 굉장히 힘들게 마음이 힘들게 그렸어요. 그 그림은 안 파실 것 같은데요. 이 그림은 못 팔 것 같습니다. 작가님의 너무나도 그 애환이 담긴 작품이라서 우리 아기가 또 엄마 일하게 해주느라고 또 노력을 했네요. 네. 작업 좀 한가해지시면 이제 마무리 되시면 저희 채널에 나오셔서 불화 이야기 좀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청 이야기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여태까지 제가 부탁의 말씀을 많이 드려서 저희에게 관심을 조금 더 주시면 저희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리고 종단에서도 문화의 힘을 불교, 한국 문화의 힘을 보셨듯이 불교 문화의 힘을 불교 포교의 그 한 축으로 삼으시면 더 빨리 더 효과적으로 효과를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치지 말고 네, 끝까지 해주세요, 선생님.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서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